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이제 발표될 오늘 밤에 CPI 또 그 다음날 발표되는 PPI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둔화된 수치가 나올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다우는 거의 1% 가까이 0.93%, 또 S&P 500은 0.67%, 나스닥이 0.55%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제의 상승세를 그대로 몰아서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또 한번 이어가기를 원했지만 어제만큼은 아니었어요. 어제만큼은 아니었고, 그래서 핵심은 이 CPI 둔화에 따르는 이벤트가 어떻게 정리될까, 이런 거에 관심이 쏠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오전이 지나면서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상승세를 바꿨고, 상승폭은 그렇지만 상당히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이 끝날 무렵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늘리면서 기관은 매도를 좀 했고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확 늘리면서 좀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 우위로 시작된 외국인 또 기관이 매수로 바뀌면서 플러스가 났거든요. 근데 기관 중에서도 오늘은 연기금이 그 역할을 했고, 금융 투자는 오늘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74.72포인트, 어제보다 0.48%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권에 출발을 해서 하루 종일 상승권과 하락권을 넘나드는 출렁임을 보였습니다. 예, 그냥 그런 특징을 못 보여주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에 있었고 개인만 사는 모습이 종일 이어졌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나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지수가 조금 부진했던 거 아닌가. 그래도 끝날 무렵에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색깔은 빨간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93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94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85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879.88포인트, 어제보다 0.13%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오늘 양봉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직전 고점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이게 관심이 됐어요. 만약에 넘으면 우리가 좀 이어지는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안에 꺾이면 다시 또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밑에 꼬리 달린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코스닥은 연 4주째 이렇게 주봉을 보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횡보 형상을 보이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차트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288원 70전에 끝나서 어제보다 5원이 다시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1232억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를 259억 순매수했고, 삼성바이오를 18억 순매수했고, 현대차는 1억을 팔았어요. 기아는 196억을 순매수했고, 오랜만에 5일 만인가요? 6일 만에 포스코홀딩스를 58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리고 어제나 변함없이 네이버를 168억 순매수했고, 카카오도 67억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기관은 LG 에너지솔루션을 77억 순매수했고, 삼성전자는 455억을 팔았어요. SK하이닉스를 163억을 순매수했고요. 삼성바이오, SDI, LG화학, 현대차, 기아 다 팔았어요. 기관은.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를 498억 샀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도 역시 361억을 샀고,
포스코 퓨처엠도 299억 팔았고 카카오를 121억 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581억 498억, 예, 많이 샀어요. 네이버 168억 361억, 예, 카카오 67억 121억, 이렇게 이제 네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이제 뭐 당연히 외국인이 1085억을 순매도했죠. 기관도 308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323억을 순매수했고요. 에코프로도 역시 외국인 309억 순매도했고, 기관도 26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56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LNF는 외국인이 127억을 순매수했어요. LNF는. 그 다음에 기관은 LNF도 213억 팔았고, 개인은 또 LNF도 8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세 종목 다 샀고, 기관은 세 종목 다 팔았고, 외국인은 LNF만 샀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좀 움직임이 활발했던 거를 보면 해운이죠, 해운. 이게 그 2분기 들어서면서 운임이 이제 상승해서 1분기 대비해서도 수익성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제 해운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흥하해운은 뭐 워낙 싼 주식이기도 하지만 24%나 올랐고요. 1분기 평균 BDI 그 운임 지수가 1011포인트였는데 2분기에는 1315포인트. 이것도 운임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제 여름 비수기만 끝나면 중국 물동량이 회복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죠? 갈수록 더 좋아진다. 그런 얘기 때문에 오늘 해운주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사입니다. 조선은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이죠. 근데 이것도 한 증권사 리포트가 조선사 전사가 전부 올해 영업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도 조선 기자재 조선에 관련된 것들이 다 오늘 움직였고, 특히 이제 LNG선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고부가 선박을 많이 수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컨테이너선하고 LNG선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LNG선 상반기에만 28척을 수주했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난달 말에 그 LNG선 신조선가라고 그러죠. 백값. 이게 이제 2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선하고 조선 기자재, 조선 관련 이런 것들이 전부 움직였고, 저가 항공하고 또 미용기기도 좀 움직였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또 반도체 재료. 이건 역시 이제 업황 기대감이죠.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이제 배터리 장비, 충전 시스템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북미발 배터리 수주전이 이제 본격화됐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장비 수주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동안에 이제 해려고 하던 세 건의 그 북미 설비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막 발주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랑 조인트 벤처 만든 데서 1차적인 라인이 가동하면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다. SK온도 포드랑 그 조인트 벤처 있죠. 이것도 이제 2차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장비, 충전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제 오늘 밤 CPI 발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되는, 억제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국 실제로 나오는 CPI 수치하고 미국 시장의 반응을 가지고 내일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장을 보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된 게 이제 그 큰 이벤트가 CPI 아닙니까? CPI를 기다리는 이벤트. 이게 이제 결국은 목요일 날 PPI까지 발표가 돼야 이제 일단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5월에 4.0%에 달했던 그 헤드라인 CPI가 이제 오늘 밤 3.1%가 나올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다우존스 예측치니까 여태 잘 맞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2021년 4월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수치를 가지고 뭘 느낄 수 있는 거냐면 물가 상승세가 이제 본격적인 둔화 단계로 들어갔다. 여태까지는 뭐 왈가왈부했지만 이렇게 3.1%까지 나오면 뭐 더 얘기할 게 없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연준이 긴축 기조를 바꿀 여지가 좀 생겼다는 거죠. 연준이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2번 더 올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7월은 올릴 것 같아요. 7월에 올리는 거는 뭐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그 후에 하반기에 올리는 거를 스킵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잡았던 연간 2%를 향해서 지금 굉장히 빨리 다가가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내에 2번을 하겠다던 연준의 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이번 7월에 한 번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단기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인 랠리. 그러면 이제 뭐 시장은 뭐 건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데잖아요. 항상. 건이 없어서 못 빠지고 건이 없어서 못 오르는 데인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이제 걸려 있는 콜옵션. 제가 이거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 초에 CPI 이벤트를 기대하고서 콜옵션이 막 많이 걸린다. 그 말씀 이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콜옵션 건 사람들은 또 이익을 챙기겠죠. 단기 랠리가 일어나면.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 상승을 자꾸 CPI 이벤트라고 보는 게 이제 그거죠. 이게 뭐 계속해서 시장을 밀어올리는 이런 랠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랠리는 아니고 단기적인 랠리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오르는 쪽에다 미리 잔뜩 걸어놓은 이런 이제 콜 쪽에 걸려 있는 것들은 사는 게 아니라 이익을 챙기겠죠. 이번에 그런 시나리오였으니까 CPI가 낮게 나오면 이번에 사서 먹고 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이런 이제 파생 쪽에 있는 게 자꾸 시장을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은 무슨 큰 이벤트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확 패러다임을 바뀔 만한 게 아직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콜 쪽에 자금들이 막 들어와서 사는 것보다는 콜 쪽에 걸려있던 것들이 올라가면서 자꾸 떨어내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도 뭐, 잘하면 단기 랠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보냐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일들은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단기 랠리 치고 나서 또 건이 없어서 못 빠지는 데가 시장이니까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내려오면서 또 숏 가지고 또 먹겠죠. 그런데 연준은 이제 이런 거죠. 첫 번째가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뭐냐면 이 고용시장이 아주 탄탄하잖아요. 그 고용시장하고 임금 인상률이에요. 임금이 자꾸 오르니까 인플레이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인상률이 4%대 이하로 이렇게 툭 떨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이런 한 번의 CPI 그 지수가 조금 둔화돼서 나왔다고 그래서 금리 인상 끝 이렇게 쉽게 얘기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연준이 이제 다른 쪽을 보고, 이거 뭐 CPI도 중요하지만 CPI보다는 이제 고용이나 임금 인상률에 더 신경 써서 이왕 잡은 김에 한 번 더 해서 싹 잡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이제 계속 나오지만 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이제 계속 감산 정책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다가 중국의 이제 부양책이, 중국도 이제 부양책 써야 되죠. 세계에서는 중국 다음에 부양책을 써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자꾸 그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던데요. 예.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어떠면 만지작거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흥촌재 한 말을 보면 너무 미국하고 금리 차에 갇혀 있지 말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우리보다 물가가 훨씬 빨리 오르니까 우리가 물가만 조금 더 떨어지면 우리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보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게 경기 위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뭐 우리보다 더 하니까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더 크게 경기 부양을 할 경우에 그거랑 맞물리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죠. 미국은 뭐 자기네들 살기 바쁘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뭐 우리 사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나중에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면 시장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또 이제부터 이제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실적 아니에요.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어떨까. 근데 이제 이 실적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죠? 그 팩트셋, 팩트셋에 의하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7.2%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다가 큰 그 메가캡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만 삐끗하면, 그것도 또 시장에 나쁜 영향, 그 구실거리 올라왔으니까 지금 CPI 이벤트로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구실이 생기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서 이걸 봐야 된다. 근데 뭐 이미 긍정적인 예측으로 시장이 며칠 올랐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조금만 더 오르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자꾸 귀소 본능에 더 쏠릴 수 있다. 이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보다 이미 월요일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이게 뭐 진짜 어마어마한 랠리가 아니라 단기적인 이벤트성 랠리라고 본다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죠. 뭐 생각 같아서는 그냥 내친김에 그냥 여세를 몰아서 그냥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뭐 어쨌든 올라야지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면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 매매원칙상 오늘도 보세요. 제가 이제 어제 줌에서도 자세히 그 매매원칙 해석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몇몇 종목들 사셨다는 분들도 오늘 텔레그램 보니까 계시던데 오늘 올랐잖아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매원칙에 나오는 시그널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뭐 CPI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긴 아직도 시소 장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